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죠.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요즘 뭘 걸러야 할까? 굉장히 신중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사리를 읽어가는 게 중요하죠. 단기적인 지표야 저마다 각자 도생 해석을 요즘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보기에 유리하게 그리고 대체로 워낙에 편파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상황이 마치 화랑으로 가는 전 단계인 것 마냥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소리들을 해대는 곳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한은에서 내놓은 통계는 뭔가 좀 울림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첫째는 바로 2024년 1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쪽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웃풋이 그대로 활짝 열려서 퇴로를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는 동시에 중요한 건 인풋. 이건 아웃풋하고 거의 직렬 연결이 되는 동시다발적인 것이겠지만 그만큼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더 이상 완만하지 못하게 됐고 급격하게 이제 꺾여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퇴로가 열리고 입구가 봉쇄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들어차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계 신용잔액이 전 분기 말 대비 2조 5천억 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가계에서 빚을 지는 추이가 살짝 꺾여 들어간다는 건데 가계대출 잔액은 2천억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만큼 가계대출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결국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말들을 깔아줘야 할 마치 레드카펫 쫙 깔듯이 자금의 흐름이 밑으로 깔려 들어와야 무슨 거래고 뭐고 이루어지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집값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자금 이동에 대한 레일이 둔화가 된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험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별거 없습니다. 자금 이동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자금이 말라가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액티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이미 다 방전이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대로 그래프가 반증을 해주는 건데 확실히 1사분기의 움직임이 둔탁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빚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추이면에서 좋은 것이라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호사가들이 말하는 주택시장의 훈풍을 보이는 징조는 절대 아니란 얘기죠. 집값이 상승 반등으로 움직이려면 기본 지금 베이스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집값 데이터 베이스들을 면밀히 잘 걸러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에서 확실히 투입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한은이 똑같이 내놓은 데이터 아주 싱크로율 100%에 가깝게 지금 부동산 심리를 대변해주는 지표일 수가 있죠. 5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상당히 약세적인 심리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일단 그래프 자체가 소비 심리는 비관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이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거 5개월 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심리지수가 전환을 한 건데 이렇게 100보다 지표가 낮게 나오면 심리지수가 확실히 꺾인 걸 의미하죠. 결국 가계신용 추이가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동반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저공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성지수별로 보면 현재 생활형편 마이너스 또 생활형편 전망 마이너스 가계수입 전망 역시도 마이너스 소비지출 전망 이게 큰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향후 경기 전망 역시도 마이너스 6개 지수 모두가 올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고금리, 미국 연준의 끝없는 금리의 고공비행이 소비자 심리를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특히 각자 도생의 금리 환경국이 아니잖아. 절대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움직임과는 별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욱 금리는 23일에 하느니 동결방망이를 두드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은 가계 신용 잔액의 주춤, 얹어서 소비 심리까지도 흔들리는 와중에 가장 목돈이 많이 드는 부동산에 몰빵을 하려는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업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이미 기업에서부터 자금에 대한 부담을 엄청 실히 느끼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현대건설 폭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근데 이건 정말 폭탄에 가까운 발표일 수가 있죠. 바로 삼성동에 들어서는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기존 105층이라는 랜드마크, 강남에서 제일 번쩍거리는 건물을 지을 거라는 포부를 몇 년 전부터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대가 완전히 국제적인 도시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게 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상황, 그리고 기업이 자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방에 이 청사진이 물거품이 될 만한 선언을 현대건설이 해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105층짜리를 55층으로 완전히 반토막, 용적률로 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서울시가 되게 공들여서 진행을 해왔던 사안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건물로 들어서게 된다는 건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55층짜리 2개의 건물이 비즈니스 센터 모습으로 2개 동이 들어선다는 건 너무 밋밋한 청사진이 아닌가라는 또 의아함이 들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역할 기대주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기본 계획 안에서 후퇴하는 청사진을 내놓는 건 그만큼 초반에 말씀드린 부동산에는 더 이상 굵직한 자금이 돌지 않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일러가 잘 돌아야 집안 전체가 훈훈하지, 이렇게 부동산에서도 자금이 팽팽 돌지 않는 상황이, 그것도 현대건설과 같은 굵직한 기업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계획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지금 건설 경기가 얼마나 폐악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서울시가 조금은 이 빡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대그룹의 이 변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서울시가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이거 완전히 기존 계획과는 다른 성격의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계획안이 바뀌면 이전의 협상 다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재협상 카드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지금 55층 규모의 GBC 건물에 대한 청사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건물 자체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리얼한 현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업 자체에서 후퇴하는 인상의 계획안 철회, 이거 철회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에서 4년 차가 되는 착공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의견차 보이면서 건물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 정말 지금의 상황이 기업 입장에선 간단치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괜히 쓸데없는 자금 투입하기도 꺼려지는 거고, 그렇게 규모 없이 건물 용적률 쌓아봤자 실익이 있을까라는, 지금 고금리 시대 경기 지표까지도 험악한 수준인데 현대건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도 분명 백그라운드 고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건설사, 특히 대형 건설사들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방에서 하는 분양 대부분도 그리 성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보도에도 수도권 5대 광역시의 미분양 아파트 수치로 따져보면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을 이은 건설사가 바로 대우건설. 이번에 대우건설이 유급 휴직제도 오픈해서 일단
분양시장에서의 손실을 인건비로 만회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회사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도 뭐 미분양 추이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리 회사 차원에서 구조 개편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해도 이렇게 권고에 가깝게 휴직을 유급으로 돌려도 한창 뭐 바쁘게 돌아가야 할 건설사에서 이렇게 휴직을 보낸다는 것도 뭐 상당히 작은 면에서 그리 녹록치 않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언급한 한국은행이 가계 신용 감소 추이, 그러니까 개인도 자금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 은행과의 연계에서도 그리 원만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게 뭐 당연히 소비 심리로 이어지겠죠. 비관적인 소비 전망이 나오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선 공급의 진원지인 건설사가 미분양이라는 영업이익의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랜드마크, 그것도 동네도 뭐 삼성동이야. 서울시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입지에서 105층짜리가 55층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것도 이게 지금 건설 업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모습으로 딱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삼성동 랜드마크 및 복합시설의 첨단화를 꿈꾸던 서울시는 거의 뭐 허탈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 이런 프레임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너무 혹하지 마시라. 지금 무주택자들, 뭐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절대로 지금 뭐 밀려나고 있거나 뭐 소외되고 있거나 지금 나만 뭐 뒤떨어지고 있거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타이밍을 잘 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6월에 슈퍼 무순위 줍줍 위크가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바로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뭐 나온다 하다가 뭐 완전히 뭐 증발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그리고 대치 프루지오가 무순위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 잡으시면서 이런 데는 또 뭐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전세 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선당 후공 일단 뭐 당첨되고 취소해도 페널티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 잘 들여다보고 뭐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흑석 아크롤리바임은 초기 분양가가 구평이 7억 수준이에요. 근데 현재 자체 시세는 2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틈새는 노리고 매수는 조금 타이밍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은이 발표한 지표가 뭐 결국 현대건설로 이어지죠. 이 미묘한 실타래 같은 연결고리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주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의 폭탄 선언은 결국 가계 신용의 감소, 소비 심리의 비관적 전망이 내놓은 미분양 적체의 현실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결국 용적률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과감한 결정까지 하게 되네요. 서울시가 좀 황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이 단면만 봐도 본능적인 감이 제일 빠른 뭐 건설사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부 복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